오늘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2013년에 세실 호텔에서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엘리사 램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도 21살이야. 이 넓은 세상에 신기하고 볼 것은 많아. 엘리사 램은 흔히 다른 친구들처럼 SNS에 일기처럼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중국계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평소 대학에 관한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혼자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엘리사가 정한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명 천조국이라 불리는 기회의 땅을 여행하기로 했고 혼자 이곳저곳을 둘러볼 생각에 신이 난 엘리사 램은 계획을 짜기 위해 여행 중 묵을 호텔을 구글링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주 값싼 방이 있는 세실 호텔을 발견하게 되고 완벽한 여행을 꿈꾸며 그곳을 예약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엘리사 램은 혼자 여행을 떠났고 샌디에이고에서 며칠을 구경하다 1월 28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사 댐은 1월 31일 부모님과의 마지막 통화를 하고 연기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그 이후로 엘리사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자 로스앤젤레스 당국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곧장 경찰에서는 엘리사의 흔적을 찾아 그녀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실 호텔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세실 호텔로 말할 것 같으면 1927년에 세워진 굉장히 오래된 비즈니스 호텔이었고 건립 당시 무려 객실이 700개나 될 정도로 초호화 대형 호텔이었지만 곧 대공황으로 폭동을 겪으면서 그 후로는 질이 낮은 호텔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대공황의 여파로 호텔이 있는 지역인 다운타운의 스키드로우 거리는 슬럼화가 가속화되었고 시의 무기나의 노숙자들이나 마약 중독, 매춘부, 정신병 환자 등을 이 거리에 정착시키게 되면서 이곳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기로 유명한 노숙자 집단촌이 되어버리죠. 스키드로우 거리를 돌아보면 정신병자들이 피둘기 목을 씹어먹고 총칼을 든 갱단들도 넘쳐나서 늘상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수백 수천 건에 달하며 출동한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21살밖에 안 된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경찰들은 긴급 수사를 하게 되었고 이 지역 특성상 엘리사가 범죄에 의해 실종되었다는 가능성을 두고 강도살인부서 소속 형사 18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엘리사가 호텔에서 체크아웃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거를 찾기 위해 엘리사가 묵었던 세실 호텔 506호로 갔으나 이미 호텔 직원들이 방을 청소해버린 상태였으며 호텔 측에서는 엘리사가 6월 1일에 체크아웃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녀가 짐을 두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규정상 방을 정리했다 하였습니다. 청소를 했던 직원의 말에 의하면 방이 좀 어지럽혀 있기는 했지만 마약이나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고 경찰들은 엘리사의 짐 속에서 복용하는 약, 귀중품, 옷가지들과 노트북 등을 발견하게 되지만 딱히 실종에 연관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호텔 내에 있는 직원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주변을 탐문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도 엘리사의 별다른 행적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던 실종 6일째가 되던 날 호텔에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별소득이 없었던 경찰들은 이 CCTV를 돌려보게 됩니다. 호텔의 CCTV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호텔 정문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몇 군데만 국한되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곳에 엘리사의 모습이 찍혀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화면을 돌려보던 경찰들은 결국 엘리사 램의 마지막 모습인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게 되었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엘리사가 호텔 로비로 나가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분명 어떠한 상태이든 아직 호텔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경찰들은 탐지견들까지 동원하여 호텔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엘리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다른 큰 사건이 발생하여 기용 인원들을 그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엘리사의 사건에는 담당 수사관 2명만 남게 됩니다. 해당 수사관들은 인원 부족으로 시일 내 해결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고,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를 LAPD 웹사이트에 공개해 시민들의 도움과 제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올린 해당 영상이 매우 괴상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어느 기자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자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공개는 수사에 도움되는 것보다는 보는 이들의 상상과 확인되지 않는 루머, 뇌피셜, 음모론들만 양산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힌 마지막 모습의 엘리사의 행동은 매우 기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당시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입니다. 엘리사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여러 층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지 않자 갑자기 머리를 내밀고 밖을 이리저리 살폈고, 누군가를 피하듯이 엘리베이터 구석에 몸을 붙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엘리사는 뭔가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지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문이 열린 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다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서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손을 내젓거나 몸을 비트는 등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지만 여전히 CCTV 화면 안에는 엘리사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움직이지 않았고 엘리사가 CCTV 시야 밖으로 사라지자 그제서야 문이 닫히고 정상 작동하기 시작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은 CCTV 원본이 아닌 경찰이 공개한 수정본으로 실제 영상보다 1.3배 정도 느려서 엘리사의 행동이 더욱 기괴해 보입니다.
이렇게 녹화 영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진전이 없어 시간만 흘러갔고 의미 없이 몇 주가 지난 2월 19일 호텔 객실에서 물의 수압이 났고 물에서 녹이 쓴 것 같은 검붉은 색깔이 났으며 맛이 이상하다는 투숙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호텔 측은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하여 직원을 보냈고 직원은 뚜껑이 열려있는 물탱크 속에서 알몸 상태인 엘리사 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어 경찰에 즉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엘리사 램은 2주도 넘게 차가운 물탱크 안에서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의 시신이 발견되자 그녀의 죽음에 더 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시체는 물탱크에서 발견되었는데 물탱크의 높이가 약 2.3m 정도로 꽤 높아서 혼자 올라가서 죽었다고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많았고 그녀가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물탱크에 버려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그녀의 죽음에는 다른 의아한 점도 많았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옥상까지 올라갔냐는 문제였습니다. 세실 호텔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호텔 옥상으로 통하는 문에는 비상벨이 있어서 누군가 열려고 시도했다면 경보음이 울렸을 거지만 그날 경보음을 들은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옥상으로 갈 수 있었는가를 보면 호텔 비상 계단 쪽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길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엘리사는 그곳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물탱크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해 출입 용도로 설치된 해치가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보인 이상한 행동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이것은 그녀의 병력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및 검사관들, 의학계 전문가들은 CCTV 분석을 통해 그녀의 이상 행동은 편집 증세와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보이는 행동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추정은 실제로도 맞아떨어졌는데 엘리사의 가족들은 과거 그녀가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이 있었고 편집증 증상도 보여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동생은 전에도 언니가 약을 거르는 것을 종종 목격했으며 그녀가 했던 행동은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꾸준히 약을 복용했어야 했지만 엘리사의 부검 결과 몸속에서 그런 약의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엘리사는 그날은 약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편집 증세가 악화되면 환청이나 환각 등을 볼 수도 있고 어디론가 숨고 싶어하는 증상을 보이며 그로 인해 엘리사가 물탱크까지 도망을 가서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익사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는 왜 알몸인 채로 발견이 되었는가였는데 엘리사를 부검했을 때 그녀의 몸에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나 방어운 같은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되었던 물탱크 안수온은 굉장히 낮았을 것이고 물에 빠진 것을 깨닫고 빠져나오려 했다 해도 물탱크 안에서 해치까지의 거리가 꽤 높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엘리사는 그 안에서 발버둥치며 체력 소모도 많았을 것이고 차가운 물 속에서 몸의 온도도 점점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면 따뜻한 것을 찾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한 저체온증이 지속되면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몸이 덥거나 뜨겁다고 느끼면서 옷을 벗어버리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알몸으로 발견되었던 것도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면서 옷을 벗어 던졌거나 혹은 탈출하기 위해 걸리적거리는 옷가지를 벗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사건에는 셀 수 없는 모함과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결국 경찰은 그녀의 죽음은 약물 미복용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사이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당시 CCTV 화면이 잘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텔이나 경찰 쪽에서 영상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지만, 경찰 측에는 엘리사의 행동을 자세히 보이게 하기 위해 배속을 느리게 수정했던 것일 뿐, 원본에는 다른 조작 여부는 전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도 굉장히 수상하지만, 그런 죽음과 연관된 이 세실호텔이라는 곳도 사고가 많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이 더욱 미스터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우연히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일까요?